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유상증자 관련해서 차트 등락폭에 대해서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제 유상증자에 관하여서 제가 좀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저도 많이 괴롭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항상 드려야 되는 입장으로서 평정심을 유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팩트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광경이 요때도 겪었어요. 요때도 제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에서 거의 한 반년 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 어쨌든 상승을 보였지만 굉장히 기나긴 싸움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대한전선이 후반 인수에서 크게 상승한 이래 굉장히 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또 떨어지긴 했는데 몇몇 분들은 유상증자 참여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물어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과연 이 대한전선이란 종목이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그냥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그 좀 디테일하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했을 때는 이 병합이라는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이 보고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거를 제가 설명드려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지 어, 그 유상증자가 참여되냐.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는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8일. 1월 18일이죠. 그러면 무조건 이 이틀 전에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권리락을 맞아야지만 내가 이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적어도 1월 16일 장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 전에 그 가지지 않고 만약에 팔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대한전선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답답하시더라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아예 유상증자 했네 이거를 철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5니까 내가 뭐 2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만 주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그냥 요걸로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확정 발행가액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언저리 되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고 나서는 더 좀 제가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한전선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그 유상증자는 3월 21일이죠. 신주의 상장 예정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약 예정일인 2024년 2월 27일, 28일이 끝나고 나서 납입이 이 대한전선에 뭔가 청약이 저조하거나 이러지 않고 작년에 95점 몇 퍼센트로 마감한 것처럼 거의 다 되긴 할 거예요. 왜냐 후반이 거의 100% 참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참여를 하게 되면 3월 21일에 이상 없이 상장 예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될 땐 주주명부가 폐쇄돼서 상장 폐지가 되고 다시 재상장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한전선이 이번에 제가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주 발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번보다 좀 신주 발행을 좀 1억 2천 주 또 발행을 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주 발행을 좀 많이 하는 게 조금 걸립니다. 대한전선이 병합을 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 수가 굉장히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주식수를 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실 분 어떻게 참여를 하고,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오늘은 좀 큼지막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2만 원대나 아니면 만 원대 후반대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8,440원. 그러니까 딱 팩트 두 가지로만 나눠 드릴게요. 내가 유상증자를 돈이 있어.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거야. 나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얻어지는 게 뭘까가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였죠. 대한전력이 앞으로 미래의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우선은 여러분한테 확고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한전선은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실적이 팩트예요. 실적 반영이 안 됐죠. 사실상 대한전선이 충분히 우상향해서 여기서 상승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거의 2022년대의 2021년대의 유상증자와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2021년대의 유상증자는 채무를 2천억, 채무 상환자금 2천억, 시설자금 2천억, 그리고 운영자금을 888억 원을 썼습니다. 근데 요번 유상증자는 좀 다르죠. 요번 유상증자는 5,250억, 굉장히 많은 금액을 유상증자를 하지만 이 금액을 온리 시설 투자. 근데 사실 이제 해저케이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사실 이제 미래의 가치성으로 보면 조 단위 규모가 당연히 넘어가요. 20 몇 조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뭔가 선두하겠다, 점유율을 높이겠다, 매출을 훨씬 더 높이고 영업이익률이나 회사를 좋게 만들겠다는 어떤 취지는 좋아요. 접근성은. 하지만 이 유상증자가 일반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기관계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다시 사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한정 돈이 있으니까. 유한정,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적 돈을 걔네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10억 이상 투자를 할까요? 이 종목 한 종목에. 그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오히려 좀 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면,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장기 투자로 다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유상증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나중에 볼 것이다 라고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냥 나가려고 그랬어. 요번 연도까지만 보던가 아니면 내년 초까지 보던가 그냥 난 짧게 보고 나가려고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손해보고 줄이시는 어떠한 접근성을 가지셔야지 요거를 좀 평단가를 낮춰. 왜냐면 주식이란 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이 유상증자 때는 제가 예측한 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죠. 제가 맞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애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논리적과 계산적으로 나는 너네들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말한 무조건 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흐름이나 과거 차트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거야. 저는 애가 이때 오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주식이 이때 오를 거야라는 건 신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언젠간 오를 거야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좀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 할 때에도 어쨌든 간에 상승을 좀 크게 했기, 저점 대비 거의 2배가량, 거의 한 80%가량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런 패턴을 본다면 여기서도 이 아래에서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간 것처럼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는, 지금 그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 발행가액 8,480원보다는 그래도 이때보단 지금 여건이 훨씬 좋거든요. 지금이 그래도 50%에서 60% 정도는 좀 기다리면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럼 대략 봤을 때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얘네가 만약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냐, 당연히 2만원 아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2만원 아래였어요. 이게 괜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한전선의 이런 과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제가 대한전선만 계속 찍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드리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제가 뭐 여러분들 희망 고문 주거나 괜히 뭐 설레발 하려고 여러분들 피드백 드리는 게 아니고 그간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유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은 이득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신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두 가지. 조금 장투로 볼 것.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기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느 정도 시점이다라고 정해드리긴 애매해요. 왜냐면 작년도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긴축도 FOMC에서 뭐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은 주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투면 언제까지 봐야 돼요라는 어떠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전선 가지고 있으면 실적이 깡패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아쉬운 거는 섹터가 그 요번 연도에 진짜 쏠림 현상, 2차전지 쏠림 현상 때문에 못 올라간 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서 상승세가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장투,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 장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의 평균가가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유상증자 참여해서 평단가를 이제 낮추는 목적. 이번이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대한전선 8,480원에 살 수 있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참여하는 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유상증자 될 때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 보다 아래로 떨군 적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를 제가 봤을 때 10,000원, 9,000원대 언저리에서 계속 여기 박스권 그리면서 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보고 난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비중 축소가 맞아요. 비중 축소. 근데 여기에 조건은 손해가 많진 않다. 그냥 손해가 뭐 난 최근에 한 요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맞은 거기 때문에 손해가 한 마이너스 10%에서 뭐 10% 내외든지 아니면 15% 내외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3년 동안 방송 찍으면서 거의 뭐 2만 원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이 좀 기회라 생각하시고 낮춰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으리라 보고요. 대한전선의 상장 폐지될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유상증자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질의응답 시간을 항상 가질 거고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보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다들 제가 어디 다녀와서 그 처음 방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송해주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사실 버티는 거를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은 다 눌러드릴 수가 없지만 다들 목소리 반갑다, 다들 반갑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보신 분들이 많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끝까지 대한전선 책임지고 여러분들 손해보지 뭐 많은 대다수의 뭐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